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 뭐냐? 갈등.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뭐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 또 갈등의 요인으로 보면 갈등이 이제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죠? 돈, 또 뭐 보석, 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기본적으로는 그 외에 뭐 인간관계 등등, 그 인간관계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뭐 돈이나 보석이나 뭐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럼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갈등 이론의 어떤 배경하고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의 관점, 교사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 이론의 기본 이론적 토대, 사상적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칼 마르크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그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그게 이제 우리가 학자들 보면 프로이드는 리비도에 초점을 뒀고, 마르크스는 경제에다가 초점을 뒀죠. 경제.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주장을, 마르크스와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의 성장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이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사회의 문제를 설명을 해 놓았더라라는 거죠. 그 마르크스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조금 포함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그게 갈등 이론입니다. 갈등 이론.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마르크시스트가 아니고 네오 마르크시스트, 신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을 가져와서 70년대 미국 사회에 적용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자본 획득 욕구, 마르크스가 경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자본 획득 욕구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들이 사회에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을 걸어서 갈등 이론이다, 컨플릭트 듀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사회는 개인 및 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이다. 인간이 소유하고자 이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의 원인은 뭐냐? 인간이 갖고자 하는 대상물은 한정돼 있고 인간의 욕심, 소유욕은 무한하니까 이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고 경쟁과 갈등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두 집단으로 단순하게 구분을 했어요.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논리를 간략하게 보면,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는 부르주아, 못 가진 자는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가진 자는 뭘 가지고 있냐? 우리가 흔히 땅 하잖아요, 그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땅을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지배 계급이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상부구조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상부구조.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는 하부구조에는 뭐가 작동을 하냐? 소작농. 지배계급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피지배계급이고 대부분 그다음에 소유권이 없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그래서 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에는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즘 기업에서 노조와 이 경영주 간의 갈등, 뭐 이것도 이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장을 간략하게 보면 역사 발전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 유산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 무산 계급의 투쟁의 결과다.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계급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 제도가 있는 한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실현해야만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결국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실패하는 이데올로기로 결판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쿠바에서, 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작용을 해왔던 거죠. 자, 이런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 사회적 희소성에서 찾았던 겁니다. 사회적 희소성이라는 거. 가진 실질적인 자원은 별로 없는데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 희소한 것들이 뭐냐? 보통 보면 재화, 돈이죠. 권력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이론은 60년대, 70년대에 현존 사회 구조를 현상 유지를 하고자 하는 기능이론에 반발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게 이제 갈등이론이다, 이렇게 반발과 확산으로 비판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됐던 것이다. 급격한 혁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학교 교육 제도가 무슨 역할을 하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왈러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학교는 강제적 기관이다. 강제적 기관. 상부에 뭐가 있냐? 교사라는 권위적 체제가 군림하고 하부에는 학생들이 예속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에서의 교사 학생 관계는 제도화된 지배 복종 관계라는 거예요. 지배 복종 관계.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뭐 합니까? 평가, 명령, 시험, 처벌, 질책, 이런 강압적 메커니즘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학생들은, 교사는 복종, 학습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교사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은 비공식적인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 간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갈등 이론의 발생 배경하고 전개 과정, 또 학교 교육에 대한 갈등 이론의 관점, 학교에서 교사 학생 간의 갈등, 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생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